자, 지금 77페이지 보시면 왜 이제 허구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필요한가와 관련해서 이제 허구 실제론과 허구 비실제론을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허구 비실제론은 뭐 간단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허구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허구는 다 가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에서 대부분의 요소들이 허구적 요소들을 갖는다라고 할 때 이제 그런 허구적 요소들을 단순하게 이제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타당한 처사인가, 이런 물음들을 좀 던져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문학이든지 예술이든지 종교, 뭐 과학,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개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허구적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에테르라든지 플로지스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천동설도 마찬가지고 다 이것들이 뭐 일반인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게 정말 사실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이 발전한다고 했을 때 그런 개념들이 다 허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원자라든지 쿼크라든지 이런 거는 또 허구가 아닌가. 그러니까 나중에 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또 우리보다 더 뛰어난 과학자들 아니면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아우 지구인들 저기 미개해가지고 아직까지 저런 개념을 믿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허구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허구 비실제론을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너무 우리 삶이 허구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이제 허구 실제론인데, 허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허구 실제론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하나는 이제 소박한 실제론이라는 거죠. 이제 소박한 실제론은 실제로 이제 뭐 피터팬, 뭐 피노키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돌아다닌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가장 이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종교적인 거죠. 특별히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 뭐 동정녀 마리아, 신, 뭐 영혼 이거죠.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기독교인들이나 종교인들은 그게 역사적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를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증거들이 이제 별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좀 이제 우리가 안타까운 사실 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동정녀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뭐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태초에 하나님의 태초의 인간 아니 이제 뭐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구의 나이가 뭔지도 45억 년, 46억 년 알고 있고 빅뱅 이후에 1138억 년 뭐 이거 지구 그 우주의 역사를 알고 있는데 언제 신이 창조했어요?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전부 다 허구적인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이브하게 있다라고. 신이 정말 이제 창조해가지고, 실제로 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전부 다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이 소박한 실제론이 과연 이제 타당한가, 이런 물음들을 이제 던져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게, 이 허구적인 대상들이 이제 추상적 실제, 추상적 대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추상적 존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토마슨이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피직스한 그 형이상학적 실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뭐 작가나 독자들이 이제 서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활동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수학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숫자 2, 3, 4, 뭐 파이 값도 마찬가지고 집합도 마찬가지고 뭐 원이나 직선, 이 유클리드 기하학의 대상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정의, 평등, 자, 이런 어떤 대부분의 개념들도 실제로 물리적인 형태를 갖지 않죠. 근데 그게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삼각형도 마찬가지죠. 삼각형의 내각압이 180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이 세상에 구현해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180도가 넘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이제 수학적인 개념, 의미들, 그다음에 이제 명제, 또 유형, 뭐 이런 것들, 이론들도 이제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걸 우리가 이제 구치적 존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구치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이제 뻗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인과적 관계들을 맺을 수 있는 거죠. 인과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의 원인으로서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서 결과가 맺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책상을 치면 제 손가락이 아픈 건 이게 이제 인과적 관계인 거죠. 내가 물질을 침으로써 거기서 반응하는 어떤 연쇄적인 결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과적인 건데, 근데 추상적 존재는 그렇지 않죠. 추상적 존재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옳고 과거에만 있었고도 현재에는 없는 그런 것도 아니죠. 이거는 이제 뭐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 어디 가서든지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적 사실들은 항상 이 시공간을 초월해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공간적이고 비시간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추상적 존재는 인과적인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특징들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 더하기 1이 우리 팔을 부러뜨린다든지 아니면 1 더하기 1이 뭐 의자를 던진다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체적인 존재는 시공간 속에 있고 또 비인과적 관계에 놓여 있지만 추상적 존재는 시공간을 초월해 있고 비인과적 관계에 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제 토마슨에 따르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참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다. 진리성을 부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1 더하기 1은 2고 1 더하기 1이 3이다라고 하는 건 틀린 거죠. 추상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가 불의보다 좋다라고 하는 것을 또 옳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추상적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거를 폐기할 수 없고 이것들이 구체적 존재와는 다른 차원의 어떤 이제 존재론적 위상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추상적 존재로서의 허구 실제론을 이제 받아들이는 한 입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마이농의 이론인데, 마이농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그 소박한 실제론에 가까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존하지 않는데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실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물리적인 의자나 책상이 존재하는 것과는 다른 층위의 어떤 이제 존재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이제 대상 또는 객체다라고 부르고 있어. 대상, 객체 또는 이제 비존재, 비실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황금산이라든지 뭐 둥근 사각형, 그다음에 유니콘, 셜록 홈즈 이런 것들은 실존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객체인 거죠. 왜냐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자, 그것에 대해서 참 거짓을 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성질들을 갖는다는 거죠. 어떤 성질들을 갖는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까 이제 토마슨이 이야기하는 추상적 실제와는 조금 달라요. 추상적 실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문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관계들에 의해서 이제 형성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마이농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전,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말하기 전,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논의를 하기 전에도 어떤 성질들을 갖는, 황금산을 황금으로 만드는 산이라든지 둥근 사각형은 둥글지만 사각형이다라든지 어떤 일정한 유니콘은 말인데 어떤 이제 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성질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제 존재들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제 이 허구적 실제론에서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이 마이농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추상적 존재와는 좀 다른 형태로 존재성을 갖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유니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라면, 토마스는 유니콘은 존재하죠. 존재하는 건 왜 존재하냐면, 자, 우리가 하는 이야기나 우리가 하는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추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문화적 산물이죠. 유니콘은 문화적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마이농에 따르면 유니콘은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것은 왜 존재하냐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뿔 달린 말이라고 하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이제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여기 이것저것 해서 하나가 나오는 그 우연적인 성질들이 아니라, 자,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관련을 맺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그 사유의 패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거를 그렇게 촉발시키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그 물 자체, 대상 자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제 이걸 객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차이점, 이게 추상적인, 아니 이제 이게 그 허구적인 존재인데, 허구적인 존재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련해서 마이농식의 방식과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슨식의 방식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논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그 중간자적인 입장과 이제 관련해서 썰의 입장이 있었죠. 썰의 입장은 이 허구적 존재는 실존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비실존도 아니다. 이제 비실존은 이제 마이농이 이야기했던 거죠. 실존도 아니고 비실존도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떤 것인가? 이 썰에 따르면 이제 이 허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그 78페이지 1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놀이다. 자, 허구적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자, 있는 척하는 놀이다.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정하는 이제 그런 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놀이의 핵심은 허구성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자, 이것도 이제 앞에서 가브리엘이 얘기했던 건데, 자, 작가와 독자가 예를 들어서 파우스트에서 그레첸과 파우스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하는 거, 이걸 이제 허구성 계약 체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설을 읽을 때, 영화를 볼 때, 어떤 이제 예술적인 작품들을 우리가 감상할 때 항상 우리는 마치 그게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놀이에 합의하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허구성을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자체로 문학은 문학 자체로 놀이 규칙이 있고, 미술은 미술 자체로 놀이 규칙이 있고, 종교는 종교 자체로 이제 놀이 규칙들이 있고, 그 규칙에 따라서 이것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걸 바로 이제 허구 계약, 허구성 계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허구성 계약은 또 그 규칙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와 작가 사이죠. 예술가와 감상자 사이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추상예술은 추상예술을 이해하는 규칙들이 있고, 또 뭐 우리 정무라든지 아니면 인물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그것을 이해하는 어떤 규칙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런 상황에서 맞게 다 이제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상화를 볼 때 감상 방법하고 인물화를 볼 때 감상 방법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왜 차이가 있는가? 이거는 예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또 이제 문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래서 현대문학을 바라보는 방식, 중세나 이제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 다른데, 이게 왜 다르냐? 다 게임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썰이 이야기할 때 허구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건 이제 허구가 있다라고 하는 허구 계약을 우리가 맺고서, 이건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맺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문학 작품들을 읽으면서 또는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요소들이다. 그게 뭐냐? 자, 그게 정말로 있는 척 하는 거죠. 마치 파우스트가 정말로 있는 척, 그레첸이 정말로 있는 척, 피노키오가 정말 있는 척 하는 것.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레첸도 없고 유니콘도 없고 그냥 있는 척만 하는 것들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다 가상적인 주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78페이지 첫 번째 문단 그 두 번째 가운데 부분 보시면, 연극 속 천둥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허구적 주장은 주장이 아니라 단언한 듯한 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 속의 천둥이 진짜 천둥이 아닌 것처럼 뭐 그레첸이나 파우스트나 이것들이 뭐 연기하거나 노래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상이다. 우리 머릿속으로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상상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썰은 뭐 부분적으로 이제 허구 실제론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 그런 것들은 게임 규칙이다, 언어 게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언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정한 규칙들을 수용하게 된다. 그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작가와 독자들이 만나서
예술가와 감상자들이 만나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재밌게 즐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바로 이제 중간 입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이제 한 세 가지 입장에 대해서 가브리엘은 전부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죠. 허구 실제론을 인정하지만 허구 실제론을 인정할 때 자, 마이농처럼 비존재자 이론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토마슨처럼 그 추상적 실체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이제 썰처럼 이런 이제 게임 이론을 가져오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영리 분석 철학에서 이제 또 대륙 철학에서 허구적 실제를 인정하는 방식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78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가짜 문제들이라고 얘기하죠. 가짜 문제들. 가짜 문제들이 왜 생겼는가? 생긴 이유는 바로 이제 픽티프와 픽셔널 이 대상을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이제 또는 이제 가짜 문제들이 사이비 문제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허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허구적 대상, 허구적 인물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이제 이런 픽티프와 픽셔널 대상을 구분하는 거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런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이제 이 허구의 철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뒤에서 계속 이제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에 갇혀서 그런 어떤 존재들이 어떻게 있는가. 그런데 이제 그런 존재들은 아까 얘기했던 마이농도 아니고 토마슨도 아니고 썰도 아닌 방식으로 이제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그런 이제 그 구분이 바로 이제 픽티프하고 픽셔널의 이제 구분인데, 픽티프는 여기서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냥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상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썰이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허구 비실제론을 이야기하는 허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단순하게 상상으로 끝나는 것들이고, 그런데 픽셔널은 실질적으로 이제 문학적인 묘사 또 예술적인 묘사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다. 대부분 다 이제 문화적인 요소들을 갖는 것들이죠. 그런 요소들이 픽셔널적인 요소이고, 이런 것들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있음이 지금 이제 물리적인 사실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이제 가브리엘 허구의 철학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2500년 동안 이제 허구란 무엇인가, 허구를 인정하는 이론들의 출발점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출발점이 잘못된 이유는 바로 이제 가짜나 상상하고 허구적 대상, 특별히 이제 문학이나 예술에서 다루고 있는 허구적 대상, 픽셔널을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픽티프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상상 속 친구라든지 뭐 거짓말로 만들어낸 어떤 상황이라든지 인물을 착각한다든지 뭐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픽티프라면, 자,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픽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문학이나 예술의 표현 방식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문학이나 예술 속 또는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종교라든지 이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등장한다. 그러니까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 종교가 없으면 픽셔널이 등장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이 픽셔널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바로 이제 인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20세기 아방가르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디휴머니제이션, 탈인간화인데, 지금 이제 가브리엘은 탈인간화를 다시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화하려고 하는, 리휴머니제이션 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다. 물론 이제 그 인간의 위치는 달라졌죠. 꼭 이제 필요한 어떤 인간의 요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데 다양한 가능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루트로서 인간을 이제 끌어들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문학과 예술이 어떤 방식의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실질적으로는 또 다른 세계, 의미장의 세계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많은 철학자들은, 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많은 철학자들은 이 픽티프하고 픽셔널하고 같이 동일시해버리면서, 그러니까 단순한 상상하고 허구적으로 표현된 거하고, 그러니까 허구적으로 표현됐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허구적으로 표현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픽셔널인데, 자, 이것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참 거짓을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사이비 문제들이 생겨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제 문제들이 거의 2500년 가까이 지금 가브리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지금 철학사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상상의 질서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허구적 사실들,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슈타델 동굴 35,000년 전에 인지혁명이 발생하면서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는데 그 잡아먹는 사자를 우리가 신으로 모시고 그 사자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명백한 거짓말, 명백한 거짓말들이 왜 인간들에게 먹히게 됐을까? 왜 그것 때문에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고 왜 호모사피엔스가 더 이상 원숭이가 아니고 침팬지가 아니고 인간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게 됐는가? 자, 이런 어떤 이제 물음이 등장하는데 자,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토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신기한 건데 뭐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제 동성애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호불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적인 혁명이 저는 놀라워요. 왜냐하면 자, 인간은 37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세포 속에 하나하나마다 성 염색체가 있어요. XY, XX 염색체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XY 염색체를 가지면서 자기가 여자라고 이야기하거나 자기가 XX 염색체를 가지면서 자기가 남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하얀데 나는 하얀 거 아니야. 나는 이거 검은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고 자, 이게 이제 인간이 허구를 도입하는 어떤 능력이고 이게 다른 침팬지들과는 다른 굉장히 강력한 파워풀한 문화의 형성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동성애를 찬성하든 떠나든 빨간 건데 아니 검은 건데 이걸 흰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흰 건데 이걸 검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누구나 다 이게 희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이게 검은 게 아니야. 이건 흰색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능력. 이 허구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능력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게 왜 가능한가라고 하는 물음을 지금 여기서 던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착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가브리엘이 던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물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몇 가지 나눴었고 오늘은 이제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자, 8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니까 자,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곧바로 허구적 산물로서 이제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유니콘을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유니콘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사실들을 여기서 논의를 하고 있죠. 자, 유니콘들이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오히려 예술 작품들이 실존해서 나온다. 예술 작품들 안에서 유니콘들이 묘사되고 유니콘들은 본질적으로 미적 경험 모드 안에서 실존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허구적 대상이죠. 허구적 대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허구적 대상이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예술성이다 이고, 그다음에 예술 작품들의 실존에서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술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들이 이런 어떤 이제 상상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에이카시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에이카시아라고 하는 건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플라톤의 고대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하는 일들이 이데아가 있는데 그 이데아를 모방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고, 그 모방된 세계를 이제 이 예술가들이 그림이나 뭐 이제 예술적인 방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중으로 실제 세계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들이죠. 이데아에부터 떨어져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플라톤의 예술 철학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술을 넘어서야 되는 것은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물의 본질을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철학적 문제고, 그걸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소피아라고 이야기하는 철학적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브리엘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이제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들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포털이 바로 이제 예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미장에 들어가는, 또 의미장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바로 이제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건 여기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미적 경험이다라고 하는 거.
미학적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 미학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이 서술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허구 철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이제 이 생각을 더 상세히 펼쳐보자. 영화 이제 마지막 유니콘은 합성에 기반을 둔다. 합성이란 이제 일단 대상들과 의미장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자, 목적은 미적 경험의 기회를 산출하는 것이다. 자, 온 예술이란 하나의 악보와 그것에 대한 모든 해석으로 이루어진 전체이다. 자, 온 예술의 작품은 주어진 합성을 해석하는 사람이 더는 없을 때 비로소 온전한 대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온 예술은 당연히 인식적으로는 접근 불가능하다. 더구나 특유한 방식으로 그러하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술 작품을 분석적으로 탐구하면서 또한 동시에 어떤 식으로든지 해석하지 않을 길은 없다. 자, 그런 연유로 분석적 탐구자는 완결되었다고들 하는 온 예술 작품을 최종적으로 풀이하려는 시도를 통해 변화시킨다. 따라서 무언가가 온 예술 작품이라면 자, 우리는 그 무언가와 최종적으로 볼일을 다 보았어야 하고 이제 그것을 아예 다루지 말아야 한다. 자, 번역이 굉장히 좀 어렵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유임을 보시면 이제 몇 가지 핵심적인 이제 주제들을 가지고서 이것들을 좀 풀이해 볼 수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가브리엘은 유니콘이 실제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전통적 실제론. 자, 이건 우리가 소박한 실제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니콘이 우리 사이에 지금 걸어다닌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실제론에서 이야기하는 것, 또 과학적 실제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자,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설명하겠지만 우리 사유 밖에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밖에, 그리고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인간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사물이나 그런 어떤 사태나 사건들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론인데, 자, 전통적 실제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형이상학적 실제론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실제론에서는 유니콘이 실제로 물리적 공간에서 돌아다닌다, 피노키오도 돌아다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주장을 가브리엘은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유니콘이 존재한다, 실제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니콘이 존재하는 것은 자, 의미장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의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술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작품 속에서 표상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표상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 X가 있는데 그 대상 X에 대해서 뭔가 떠올리게 만드는 것들이죠. 떠올리게 만드는 어떤 이제 촉발시키는 그런 어떤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니콘이 우리 머릿속에 뭔가 떠올리게 하는 어떤 이제 X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지금 이제 마이농은 객체, 그런 객체성이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인간과 결합이 되면서, 특별히 이제 이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형상을 통해서 결합이 되면서 그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과정들. 자, 이것들이 이제 표상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사물이 아니라 자, 미적 경험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미적 경험의 대상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니콘은 예술이라고 하는 의미장, 예술이라고 하는 의미장 속에서 실제하는 대상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예술이라고 하는 의미장에서 실제하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리적 세계에서는 유니콘은 존재하지 않지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니콘은 우리 물리적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인간들이 그것들을 미적 경험을 통해서 끌어오게 되는 어떤 형태의 실존성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가브리엘은 이제 이 구성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합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 구성, 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설명하냐면, 자, 의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요소들을 자, 배치하거나 배열을 하게 되면 패턴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 미적 경험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우리는 이제 합성 또는 이제 구성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뭐 이런 방식으로 또는 이제 2, 4, 6, 8 이런 어떤 방식들로 어떤 사물들을
배치하게 됐을 때, 자, 여기서는 이제 아무렇게나 배치하는 게 아니에요. 특이하게 배치해야 되고, 굉장히 기획적으로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런 이제 배치가 발생이 됐을 때, 자, 거기에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지 못했던 이상한 형태의 경험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경험들이 바로 이제 미적 경험이다, 예술적 경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포르노와 누드 그림의 차이죠. 똑같이 여자가 벗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때는 이게 왜 포르노가 되고, 어느 때는 왜 이게 누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것은, 자, 이게 이제 어디에 배열이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배열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미적 경험들이 생겨나거나 아니면 생물학적 경험들이 생겨나겠죠.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바나나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나나에 대해서도 자, 이걸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예술적인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식용이 될 수도 있죠. 또 공룡뼈도 마찬가지예요. 공룡뼈도 이게 어떤 식으로 배열되느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자연사 박물관에 있으면 이것들이 그냥 공룡뼈구나라고 과학적인 지구과학의 하나의 지식의 단편이 되겠지만, 자, 이게 이제 호암 아트홀에 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카네기 홀에 이제 가 있으면 이거를 공룡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공룡뼈지만.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이제 의미장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예술의 마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바나나인데, 공룡뼈인데, 그냥 여자가 벗은 몸인데, 자, 이게 일정한 형태의 패턴들을 갖거나 일정한 형태의 배열들에 종속이 되면, 자, 거기서 강력한 형태의 미적 경험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이 바로 이제 미학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주제들이죠. 그래서 이제 칸트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 비판에서 숭고 개념들, 미란 무엇인가, 숭고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 자, 이제 미도 마찬가지고 숭고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우리의 쾌락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라면을 먹을 때 쾌락하고 모나리자를 우리가 감상할 때 쾌락, 아니면 이제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을 때의 어떤 쾌락, 그게 뭐가 다른가 이거죠. 생물학적으로 똑같은데. 자, 그런 어떤 이제 차이들이 이제 무엇인가, 이것들이 바로 자, 어떤 대상들과 의미장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등장하는 요소이고, 거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 합성 또는 이제 구성의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예술 작품은 단순한 어떤 물건이 아니라 경험을 유도하는 이제 의미적 구조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자,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아니면 이제 그림을 볼 때 또 마찬가지죠.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필름 또는 그냥 종이, 어떤 이제 물감, 자,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어떤 방식들로 배열되느냐, 어떤 방식들로 이제 이합습산에 뜨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다양한 형태의 그 내용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바이탈 사인도 마찬가지죠. 바이탈 사인도 이제 병원에 가면 사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이제 표시가 이제 바이탈 사인인데, 엄마 사진을 가지고서 엄마 사진에 이제 눈을 도려내라, 칼로 찍어서 도려내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이제 그걸 하지 않죠. 이게 지금 사진에 불과하고 이게 종이 조각이라고 불과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찢거나 아니면 훼손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돈도 마찬가지죠. 돈 5만 원짜리 꺼내놓고 다 찢어봐. 누구나 다 이게 종이 조각이라고 하는 걸 알죠. 근데 어느 누구도 종이 조각을 찢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5만 원권을 보면서. 자, 이제 이게 예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장의 형성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가브리엘이 이걸 이제 구성, 컴포지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게 단순한 물건이거나 단순한 조각이거나 단순한 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서 뭔가 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종이 조각인데 바나나인데 하나의 그냥 벌거벗은 몸에 불과한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도약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이제 뛰어가느냐에 따라서, 자, 이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차원을 이제 이끌어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포털의 역할이 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문의 역할. 저 세계로 넘어가는,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자, 이걸 이제 테일러는 이제 에피파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하게 졸도각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물건이 아니라 이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여행할 때마다
기념품들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기념품들을 사면 그냥 단순하게 그게 기념품이 아니죠. 왜냐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추억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산 스카프라든지 거기서 산 바지라든지 거기서 산 이제 모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여행을 했던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추억들을 만들어내니까, 단순하게 모자가 아니고 단순하게 스카프가 아니고 단순하게 화장품이 아닌 거죠. 그것과 관련된 어떤 추억들. 자,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미적 구조이고, 그것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과정들을 가브리엘은 구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컴포지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합성이라고 하는 것,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왜 존재하는가? 그 목적은 바로 이제 미적 경험의 기회를 산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이제 기회를 산출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주로 여러분 혹시 한번 이제 뭐 죽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죽은 사람? 저는 이제 죽은 사람 몇 번 봤었는데, 저희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시체를 앞에 놓고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죽어있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뭔가 이제 죽음이든지 죽음 이후의 세계든지 아니면 뭔가 또 또 다른 어떤 느낌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이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미적 경험을 이제 유도하는 의미장, 또 다시 말하면 이제 다른 의미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어떤 포털의 역할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이제 온 예술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번역을 왜 이렇게 이제 한글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말은 이제 게삼트가 이제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체라고 하는 말이고. 그래서 이제 종합 예술 작품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더 쉬울 것 같은데, 좀 이제 온 예술 전부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순수 한글을 쓰신 것 같아요. 자, 이제 게삼트 쿤스트베크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과 좀 다른 것들인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제 특징은, 이 종합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작품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악보라든지 뭐 영화 원작, 필름, 뭐 또 책,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겠죠. 물리적인 어떤 특성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해석, 또 해석의 가능성, 해석과 해석의 가능성. 왜냐하면 이제 개인마다 해석이 다 다를 수가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그 개인도 1년 전에 했던 해석과 1년 후에 해석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해석과 해석의 가능성들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을 합쳐 놓은 것을 종합 예술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브리엘의 독특한 이제 개념인데,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합성을 갖는다. 어떤 종합성을 갖는가? 그것은 악보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특성들 플러스 그것들이 유발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다양한 해석과 해석 가능성들,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온 예술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온 예술 작품. 그러니까 이제 예술 작품과 종합 예술 작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작품 하나하나, 그러니까 여기에 놓여 있는 조각상, 여기에 있는 뭐 그림들, 또 여기에 있는 뭐 그 베토벤의 교향곡, 또 그것의 악보, 뭐 그것을 그것을 이제 연주하고 있는 뭐 교향악단,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CD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술 작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이제 예술 작품이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이제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는 색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걸 보려면 루브르에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원본성이라고 하는, 진본성이라고 하는 특징들을 갖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고급스럽게 베낀다고 하더라도 진본은 하나예요. 진본은 하나인데, 자, 그런데 이제 그 문학 작품이라든지 음악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이라고 했을 때 그 교향곡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베토벤의 그 5번 교향곡을 썼을 때 그 악보를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 악보 플러스 그거를 사본을 베끼더라도, 아니면 그걸 연주한 거, 또 그걸 연주해가지고 CD로 옮긴 거, 또 마찬가지로 이제 뭐 윤동주의 서시도 마찬가지고, 윤동주의 이제 서시, 뭐 헤어나라 벨, 뭐 이것의 예술 작품을 이야기할 때 그게 무엇인가? 윤동주가 처음 썼던 그 수기 노트가 과연 예술 작품인가? 아니면 그것을 이제 인쇄해가 첫 번째 인쇄한 책이
예술 작품인가? 아니면 그것을 이제 녹음해 놓은 뭐 오디오북이라든지 이런 건 예술 작품 아닌가?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타입이라고 얘기해요. 타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미술이나 조각은 원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자, 이제 건축이든지 아니면 이제 문학이든지 또 음악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물리적인 특성이 없어요. 물리적인 특성 없어서 이건 이제 복사가 가능한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뭐 타입 원형, 유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 그게 이제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든 아니면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든 일정한 형태의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이 해석 또는 해석 가능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미학에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물리적 특성으로서의 어떤 이제 예술 작품, 또 아니면 이제 그 유형으로서 어떤 이제 예술 작품, 그 다음에 해석 가능성으로서 예술 작품, 이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가브리엘은 이 세 개가 다 합쳐져야 종합 예술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합 예술 작품. 자, 그런 종합 예술 이제 작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의미장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의미장을 만들어가는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작품 그 자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해석의 역사, 지금까지 해석이 된 방식들, 자, 그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것들과, 그 다음에 앞으로 해석될 가능성들, 자, 이것들을 이제 전부 다 합쳐 놓은 것을, 여기서는 이제 종합예술 작품, 온 예술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종합예술 작품은 이제 언제 이것들이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합예술 작품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자, 가브리엘에 따르면 더 이상 해석되지 않을 때, 자, 85페이지 위에서 하나를 다섯 번째를 보시면, 자, 그 무언가 최종적으로 본리를 다 보았어야 하고 이제 그것을 아예 다루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다루지 않을 때 진정한 형태의 종합예술 작품이 등장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자, 종합예술,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누가 해석하는 거죠. 누가 해석하고 내가 해석하든 다른 사람이 해석하든 그 해석들은 이제 굉장히 다른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할 때마다 항상 작품에 새로운 의미가 덧붙여지게 돼요. 근데 이제 가브리엘에 따르면 이 새로운 해석이 붙을 때마다 작품이 변형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작품의 진본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게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술 작품이 더 이상 해석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을 때, 그런 경우에만, 자, 완결된 전체로서 예술 작품이 존재하는데 그걸 우리가 종합 예술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자, 이건 뭐예요? 칸트가 이야기하는 물자체하고 똑같은 거죠. 인간이 더 이상 개입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해석이 더 이상 들어가 있지 않는, 그래서 완전히 그 불연속적인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다른 것들과 전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히 그것 자체로만 존재하게 됐을 때, 그 경우에만 바로 종합예술 작품이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 온 예술 작품이라면 그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본리를 다 봤어야 하고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아예 다루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독특한 특징들이죠. 자, 아까 이제 유니콘 이야기하면서 유니콘이 존재한다.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건 미적 경험으로서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미적 경험이 있으려면 바로 예술이라고 하는 의미장이 필요하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술은 어떻게 만들어진가? 예술의 의미장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가와 관련해서 그건 구성이다, 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거 어떤 대상들을 일정한 형태의 배열을 통해서, 일정한 형태의 배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미적 경험들이 발생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DNA도 마찬가지인데 DNA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나나하고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바나나는 뭐 60% 우리하고 같고, 그다음에 침팬지는 우리하고 뭐 95%, 98% 같은 건데 왜 이제 다른가? 자, 그 동일한 형태의 세포들이나 동일한 형태의 원자들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배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이죠.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똑같죠. 우리가 이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DNA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거기서 정말 몇 프로라고 하는 그 배치 구열이 달라지면서, 자, 우리의 몸이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이 이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아미노산이 20개 정도 돼요. 이 20개의 아미노산이 어떤 방식들로 구성되냐에 따라서 우리 눈, 코, 입이 만들어지는 것들이요. 똑같이 다 단백질인데. 자, 이것이 이제 어떤 방식의 배치냐, 어떤 방식의 배열이냐에 따라서 물리적인 사물들도 서로 달라지는 것처럼, 자,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거, 그것들이 이런 어떤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의미장들을 만들어가는 방식들이 이 구성에 달려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들은 그 순간에 물리적 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나나가 더 이상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나예요. 그리고 공룡뼈가 더 이상 공룡뼈가 아니게 되는. 그게 이제 어떤 배치에 들어가느냐, 어떤 배열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물리적 특성을 잃어버리면서 일정한 형태의 의미장, 일정한 형태의 예술적인 의미장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렇게 되어가는 것 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종합예술 작품이다라고 가브리엘은 부르고 있다는 거죠. 종합예술 작품. 종합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특성 플러스 거기에 해석 또는 해석 가능성들, 자, 이것들이 이제 모아져 있는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의미장 속에, 예술적인 의미장 속에 존재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특성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살포 페이지 보시면, 자, 인식론적인 결론에 이제 도달할 수가 있는데, 자, 예술은 완전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론적인 결론이죠. 종합예술 작품들은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어떤 이제 요소들을 갖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술은 이제 완전히 알 수 없다. 자, 왜냐하면 이제 예술을 이해하려면, 분석하려면 항상 해석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해석은 작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훼손하는 것이다. 다시 구성하는 것이다.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이 바뀌어지는 어떤 과정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술 작품은 완전히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없는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술을 이해한다,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작품을 훼손하고, 작품을 바꾸고, 작품을 계속해서 그 변환시키는 그런 어떤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온 작품을 최종적으로 풀이하려는 시도를 통해서 변화시킨다. 예술 작품은 끊임없이 이 해석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이제 유니콘의 존재 방식과 이제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유니콘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물도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뭐 말처럼 힝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완전히 또 거짓말이거나 단순한 허구적인 대상도 아니다. 자, 여기서 유니콘의 존재 방식은 예술을 통해서 예술의 미적 경험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예술과 관련돼서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미학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매지가이 아세요? 매지가이. 그 매지가이는 뭐 이렇게 그 종이가 이상한 이제 무늬가 있는데 그거를 나의 이제 눈에 갖다 대면 그냥 안 보여요. 눈에 초점을 흐려야 돼요. 눈에 초점을 흐리면 3차원적인 공간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유니콘이 존재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존재한다, 미학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때, 자, 자연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매지가이를 할 때 그 매지가이 속에 말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말이 없죠. 그런데 내가 그 매지가이 그 종이하고 같이 일정한 형태의 배열이 되었을 때 거기서 유니콘이 생겨나요. 유니콘이 생겨나요. 분명히 내 눈은 지금 유니콘을 보고 있어요. 근데 나의 눈은 지금 초점이 흐려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인 사물을 보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닌 게 아닌 거죠. 유니콘이 아닌 게 아닌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니콘, 허구적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픽셔널이 존재하는 방식은 미적 경험으로서, 문학이나 예술이나 종교, 문화적인 특성에서 미적 경험의 대상으로서 의미장 안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지가이를 통해서 내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 과학적 사실, 그러니까 내가 뭐 여기서 어떤 이제 책상이나 의자를 바라보는 방식과는 다른 거죠. 이게 이제 미적 경험으로서의 관찰 방식하고
사물을 자연과학에서 바라보는 관찰 방식이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유니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유니콘은 계속해서 생성되고 고정된 실체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니콘도 종합예술 작품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걸 해석하는 방식에 의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또 그것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술적 의미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이제 가브리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이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미적 경험 방식으로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완결될 수 없는 존재, 완전히 완결될 수 없는 피날레가 없는 그런 어떤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마이농은 유니콘은 뭐 이제 물 자체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실존 세계와는 다른 어떤 이제 물 자체의 세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토마슨 같은 경우 이건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거다, 수상적 존재로서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썰 같은 경우는 이것들은 그냥 언어 게임으로서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가브리엘은 자, 이 그 허구적 존재, 픽셔널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예술, 문학이나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일정한 형태의 의미장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의미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형성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단, 이제 85페이지 16번째 문단 가시면, 자, 합성은 적당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예술작품, 예컨대 마지막 유니콘 같은 애니메이션을 작업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의 핵심은 그림들을 제작하고 순서대로 배열하여 영화 공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자, 영화 공연이 성공하려면 적절한 수용자들이 있어야 한다. 자, 그들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그림들을 적절히 해석하고 그 결과를 그들에게 어떤 긴박한 상황이나 행위 진행이 떠올라야 한다. 자, 이 떠오름은 수용자 측에서 암묵적, 정합성 구성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한다. 자, 이 활동은 수용자들이 명시적으로 보는 모든 것을 넘어선다. 자, 수용자들이 명시적으로 보는 것은 단지 그림들의 순차적 배열뿐이다. 자, 수용자들은 그 배열을 자신이 자기 종의 마지막 개체일까봐 걱정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어느 유니콘의 슬픔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자, 이 활동은 수용자들이 명시적으로 보는 모든 것을 넘어선다. 거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수용자들이 명시적으로 보는 것은 단지 그림자들의 순차적 배열이다. 여기도 밑줄을 한번 쳐보시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 다시 이제 그 유인물로 오셔서, 자, 이 합성을, 아까 이제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예시를 들고 있는데, 그 예시가 바로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의미장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작품의 의미는 화면에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예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그 예술의 의미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자의 해석 활동, 여기서는 이제 암묵적 일관성 또는 이제 암묵적 정합성 구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1번 이제 작품은 기술적 절차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자, 항상 예술 작품은 물리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 물리적 특성들에 의해서 환기되는 기본적인 요소를 갖는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테크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테크닉이라고 하는 물리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자, 마지막 유니콘이라고 하는 영화,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그림들을 자, 연속적으로 배열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스틸 컷들이 모여져서 이제 동영상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동영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스틸 컷이라고 하는 그림들이 있어야 돼요. 물리적인 형태의 이제 그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유니콘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의 출발점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림들을 연쇄적으로 배치한 것들이고, 자, 기술적으로 이것들은 하나 여러 가지 형태의 시퀀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퀀스는 장면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예술의 의미장의 출발점은 물리적으로 그림들을 연쇄적으로 배치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고, 자, 이게 이제 예술적인 의미장이 형성이 되려면, 자, 수용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그림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것, 자, 이게 이제 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관객이 아무도 없는데 영화만 틀어주면 이게 이제 영화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을 통해서 계속 그 장면들을 영상하는 건데, 프로젝션 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영화가 아니고,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 연속으로 지금 빛을 통해서 물리적인 그림들이 비춰지는 것들을 관람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배열되는 것. 자, 이걸 이제 영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 상영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화 상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영화 상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 관객이 그 연속된 그림들을, 자, 이야기, 긴장, 행위의 흐름 속에서, 자, 이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물리적으로 그림들의 연쇄가,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감상자들의 심리적인 효과들을 불러일으킬 때, 자, 그걸 우리가 영화의 상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영화의 상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46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그 상연을 이제 보면서, 자, 여기서 관객들이 그 장면들을 보면서 그림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그림들을 보면서 갈등, 슬픔, 두려움, 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그림들이에요. 유니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또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또 거기서 나오는 빨간색, 또 파란색,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장면들이 이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관객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관객들은 그 보는 것에서, 자, 거기서 갈등이든지 슬픔이든지, 자, 두려움들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현상학적인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일본을 여행하거나 중국을 여행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도를 갖다 놓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갖다 주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동영상이나 보고 있는 지도를 넘어서서 뭔가 떠올리게 돼요. 그러죠? 자, 이거를 게슈탈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슈탈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을 때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요. 자, 어떤 여자들이 지나가는데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보면 앞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떠올라요. 자,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금 구성의 방식이에요. 이걸 이제 암묵적 정합적 구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게슈탈트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X를 볼 때 우리는 X만 보지 않아요. X와 관련되어 있는 X, Y, Z를 한꺼번에 우리가 떠올리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구조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겐 주어진 건 X만 있는데 여자 뒤통수만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앞모습이 어떤 것인지,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앞모습이 어떤 것인지 떠올리게 돼요. 금방 떠올리게 되죠. 또 우리가 목소리만 듣는 건 목소리만 듣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리게 돼요. 어떤 사람이 쓴 편지만 있는데 그 편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성격까지 파악하게 돼요.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암묵적 정합성 구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인간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가지고서 여러 조각들로 만들어진 전체들을 떠올릴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용자들이 명시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건 지금 X만 보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Y만 보는 건데, 우리의 인간은 이제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현상학에서는, 자, 인간은 그것들을 넘어서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굉장히 엄청난 방식으로 끌어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번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암묵적 일관성 형성, 이건 이제 책에서는 암묵적 정합성 구성, 코헤어런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화면에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들을 관객이 스스로 연결하고 보완하여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를 만들어내는 인지적, 해석적 활동을 가브리엘은 암묵적 정합성 구성이라고 하고, 이것이 인간의 인지적인 구조의 근본이라는 거죠. 인간의 인지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은 내게 뭔가 주어져 있는 정보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들을
다양한 형태로 보완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이미지들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자, 이런 시도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동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암묵적 일관성 형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 베토벤의 교향곡을 듣거나 아니면 이제 뭐 어디 갤러리에 가가지고 그림을 볼 때 막 우는 사람들, 아니면 굉장히 막 분노가 일어난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이런 거예요. 암묵적 일관성입니다. 그 그림이 지금 뭔가를 촉발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그냥 뭐 사자 한 마리,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뭐 어떤 이제 그 쓰러져 있는 어떤 여인, 또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내 누군가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걸 넘어서서 다른 것들을 환기시켜버리는, 자, 이런 것들을, 자, 여기서는 암묵적 정합성 구성, 암묵적 일관성 형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을 우리가 이제 볼 때, 뭐 그 애니메이션을 볼 때 이제 이 그림 다음에 저 그림, 그 다음에 이 장면 다음에 저 장면, 보는 거 이것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유니콘이 얼마나 슬프겠구나, 또 유니콘이 멸종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왜 떠올리게 되는가? 이제 이게 이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4번 보시면 이제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데이터, 그림의 연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의 연쇄에는 슬픔이나 서사, 갈등, 감정, 의미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은 그림일 뿐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일정한 형태의 해석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일정한 해석들은 대부분 다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되어 있거나 라이프 서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역사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어진 X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X에 대해서 자꾸 Y, Z 이걸 이제 연쇄시키는 어떤 이제 그 종합 예술을 가져가게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콘이 자신의 마지막 존재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슬퍼한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은 애니메이션 어디에도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걸 이제 암묵적 일관성 형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가지고 있는 이제 철학적 의미는 예술 작품 또 예술의 의미장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데이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의 의미 구조,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물들, 뭐 조각일 수도 있고 회화일 수도 있고 뭐 노래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어떤 특성들이 일정한 형태의 배열이나 패턴을 갖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어떤 배열이나 패턴에 따라서 이걸 이제 예술 철학에서는 형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형식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강력한 에너지나 강력한 형태의 이제 폭발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이제 A, B, C, D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A, C, D가 가거나 A에 A, D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엄청난 형태의 이제 충격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예술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쇼크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제 일정한 형태의 그런 격정적인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형태, 배치, 구조, 이런 어떤 패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과 아울러서 수용자의 해석 능력. 인간은 그냥 더미가 아닌 거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어떤 걸 볼 때마다 그 이상 어떤 것들을 떠올리거나 그 이상 어떤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이제 현상학적인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들을 그런 메커니즘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현상학이에요. 자,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인간이 세계와 연관되어 있어요. 인간과 세계가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세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언젠가 일본에 가 있었어. 언젠가 중국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라고 하는 거, 그게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제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제 그림이든지 어떤 노래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맞닿아지게 되면 그 세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일본의 세계, 중국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세계와 동일하게 살고 있거나 아니면 세계를 품고 있거나 아니면 세계가 내가 되거나 내가 세계가 되어 있는 세계와 살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의미에서 세계와 내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현상학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어떤 방식의, 이걸 이제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물들 이해하거나 어떤 사태들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어떤 상호 주관성의 세계, 해석의 세계들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여기서는 종합적 예술 작품이라고 합니다. 순수하게 해석이 무너져 있는 상태, 해석이 더 이상 가미되지 않는 상태, 인간과 무관한 어떤 상태, 자, 이거를 온 예술 작품 또는 종합적 예술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